네, 오늘은 이제 새로운 기업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캐리라는 기업입니다. 좀 생소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좀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부족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영상에서도 이제 꾸준하게 올려드렸듯이, 결국은 이제 에너지 부족을 촉발한 건 뭐죠? 네,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간밤에는 이제 중국에서 그 자체적인 AI 기술을 상당 부분 뭐 끌어올렸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부담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AI 데이터에 대한 구축도 증가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 AI 데이터 센터에는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반도체주는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다? AI 데이터 센터는 이제 전력을 엄청나게 소모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불어나는 전력을 뭘로 메꿀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사실은 AI 데이터 센터 문제 하나만 있었으면 그에 따른 전력을 메꾸는 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일단 러시아 우크라 전쟁 때문에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받기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화석 발전을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에너지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AI 데이터 센터 시장의 급성장으로 전력 먹는 하마가 탄생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에너지에 대한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원전이라든지 뭐 신재생, 그리고 전력설비 관련주들은 왜 봐야 되냐? 그러니까 국내에 깔린 태양광 패널들이 엄청 많은데 그걸 지금 반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력설비가 없어서. 그래서 전력설비 기업들도 꾸준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캐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신재생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길게는 이제 전력 시스템, 뭐 로봇 관련된 신사업 부분까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잠재 능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홈페이지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이렇게 타이틀에 회사 소개와 주요 제품 연구 개발 등등이 있습니다. 회사 소개에서 캐리 소개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눌러봤을 때 요게 나오죠. 타이틀이 뭡니까? 기술력 신으로 미래 에너지를 선도합니다. 그러면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다?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 전쟁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서,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서 에너지에 대한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증가하는 환경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키워드가 맞닿아 있는 기업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요 제품 보면 태양광 인버터, ESS, PCS, 태양광 EPC 기술 응용 제품이 있는데 하나씩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태양광 인버터입니다.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자, 이제 태양광 관련주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제 태양광 인버터가 뭐냐? 요 부분이죠. 자, 태양광 인버터는 그 전력 변환 장치와 뭐 필터라든지 아니면 변압기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설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전체에서 모듈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설비이기 때문에 태양광 전체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인버터의 기능인데, 그 인버터의 기능은 전원을 상용주파의 교류 변환해서 개통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력을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태양광으로 이제 에너지를 끌어들이잖아요. 그럼 그건 이제 태양광 열 에너지를 받는 것이지 그게 바로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꿔주는데 도움을 주는 설비다. 네,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납품연도, 인버터 공급 실적도 간단하게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태양광을 이제 쓸 수 있는 전력을 좀 변환시켜주는 장비구나,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에 이제 태양광주가 흐름이 좀 안 좋긴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신재생은 사기다 뭐 이런 말도 했는데, 이게 뭐 인물 하나가 이 신재생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CS윈드라든지 하나솔루션을 비롯한 태양광 풍력 관련주들이 대부분 약세지만 저는 지금이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캐리도 신재생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트럼프의 그런 폭주에 따른 악영향을 살짝 받았지만 주가가 충분히 밀려있고, 또 신재생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분야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SOFC라고 그 고체 연료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친환경에 속하는 섹터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도 결국은 이제 빛을 발해서 올라갈 부분들이 충분히 마련될 것이다. 원전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태양광 인버터의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ESS, PCS를 한번 보겠습니다. ESS라는 개념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에너지 저장 장치. 굉장히 중요하죠. 이 에너지 저장 장치는 또 신재생 에너지랑 짝꿍이에요. 태양광이나 풍력은 에너지를 균일하게 생산하지 않습니다. 햇빛이 쨍쨍할 때도 있고 흐릴 때도 있고, 그죠? 바람도 많이 불 때가 있고 안 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의 생산량이 들쭉날쭉해요. 근데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문제가 에너지 공급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 1000가구에서 쓰는 그 전력이 비슷하겠죠? 비슷할 거잖아요. 크게 변동이 없잖아요. 근데 태양광 풍력을 통해서 그 가정에 전력을 공급한다고 했을 때는 어떨 땐 많이, 어떨 땐 적게, 이런 가정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가 신재생 장치 옆에 붙어서 과잉 생산될 때는 에너지를 저장해주고 과소 생산할 때는 에너지를 내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ESS가 굉장히 중요한 전력원으로 좀 쓰이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에도 ESS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활용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그 주요 제품을 보면 ESS, PCS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ESS, PCS라는 부분을 한번 보면 ESS의 이제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PCS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이제 배터리에 이제 저장해서 다시 꺼내 쓸 수 있도록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류에서 직류로 바꾸고 직류에서 교류로 바꿔준다라는 역할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태양광 인버터랑 비슷해요. 아까 제가 태양광 인버터도 태양광을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꿔주는구나, 대략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ESS, PCS도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 그래서 전력에 저장하고 꺼내 쓸 때는 형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뀌는 형태를 맡아주는 게 바로 ESS, PCS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ESS 장치에도 필수 장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ESS 시장이 성장하는 데 따른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EPC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태양광 인버터라고 하더니 EPC는 뭐냐? EPC는 단순해요. 그냥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주는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EPC가 각각 이제 설계, 조달, 건설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프로젝트를 다 해준다는 거예요. 설계하고 조달도 해주고 건설도 해준다. 그래서 태양광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게 바로 뭐다? 네, 태양광 EPC입니다. 그래서 태양광과 ESS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제품 정도로 볼게요. 한번 기술 응용 제품 부분을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이제 통신용 배터리 팩이 있습니다. 이 배터리 팩이 앞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좀 들어갈 가능성들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10월 달부터 그 현대차 그룹의 미국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투입이 됩니다.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선을 달고 움직이진 않겠죠? 그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로 움직임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하면서 이제 충전도 하고 움직이면서 일도 하고 또 충전도 하고, 그러면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뭐가 들어가야 돼요? 2차 전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로봇에 들어가는 이런 배터리 팩들도 공급할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이제 신재생과 이제 ESS 친환경적이면서도 반드시 성장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용 제품 부분에 있어서 배터리 팩,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갈 배터리에 대한 개발까지 2차 전지까지도 사업이 좀 뻗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는 이제 충분히 좀 빠져 있는 구간이에요. 지지점은 한 여기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위치에서는 이제 지지 라인 좀 형성이 되죠.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1차적으로는 한 4,500원, 2차로 한 6,500원에서 7,000원 정도까지 이제 매물대를 뚫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여기를 뚫어내면은 이제 뭐 앞자리가 크게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재의 위치에서는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좀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래가 좀 붙어주는 시점에 있어서는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요게 변동성이 아주 큰 종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번 시세가 들어올 때는 또 크게 끌어올려지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이치라든지 요이치에서는 수급이 크게 한 번씩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또 한 방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 한번 참고하셔서 잘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갖고 있는 부분들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장을 이제 시대적인 흐름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